당신은 혹시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기분이 상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특정한 사람만 보면 이유 없이 짜증이 치밀어 오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이죠. 하지만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당신을 화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나는 그 말에 화가 났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게 아니라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융의 심리학이 밝혀낸 놀라운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모든 강렬한 감정의 진짜 주인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그 감정들이 사실은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려 한다는 것을 말이죠. 융은 평생 인간의 무의식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마음의 깊은 곳에 우리 자신도 모르는 또 다른 자아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 즉 섀도우라고 불렀습니다. 이 그림자는 우리가 어릴 적부터 억눌러 왔던 감정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성격들, 부모님이나 사회가 나쁘다고 말해서 숨겨야 했던 욕구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릴 때 화를 내면 부모님이 야단을 쳤다고 해봅시다. 착한 아이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면 당신은 화라는 감정 자체를 나쁜 것으로 여기고 무의식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을 겁니다. 그렇게 밀려난 화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계속 살아 숨 쉽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가 당신 앞에서 화를 내는 모습을 보이면 당신은 이상하리만치 강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모습이 당신이 억눌러 온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기 말한 투사라는 현상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서 발견할 때 유독 강하게 반응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저 사람은 너무 냉정해, 저 사람은 너무 약해 보여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사실 당신 안에 있는 이기심, 냉정함, 약함을 상대방에게 비춰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정말로 그런 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것이 당신을 몹시 불편하게 만들고 감정적으로 요동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반응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자라온 우리는 특히 이런 그림자가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습니다. 남들 눈에 어떻게 보일지를 먼저 생각하라고 배웠습니다.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배워왔습니다. 효도를 위해서,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직장에서의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감정들을 삼켜왔습니다. 그렇게 삼켜진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그림자가 되어 우리 안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누군가가 우리가 참아왔던 그것을 거침없이 표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당신이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낀다고 해봅시다. 상사는 당신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립니다. 당신은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보면 이 상황은 조금 다르게 해석됩니다. 물론 상사의 행동이 실제로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느끼는 감정의 강도, 그 깊이는 단순히 그 사건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어릴 때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을 억눌러 왔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이 늘 당신의 의견보다는 어른의 판단이 옳다고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선생님이 학생은 조용히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고 가르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당신은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능력,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힘을 그림자 속에 묻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사 앞에서 당신은 그때 그 어린아이로 돌아가 똑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윤근 이것을 콤플렉스라고 불렀습니다. 과거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적 상처들이 뭉쳐서 하나의 덩어리를 이루고 그것이 현재의 상황에서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상사가 당신을 화나게 한 게 아니라 상사의 행동이 당신 안에 오래전부터 있던 콤플렉스를 건드린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으며 자랐다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익숙하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당신의 반응은 완전히 달랐을 것입니다. 당신은 침착하게 상사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융은 이것을 개성화 또는 자기 실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이기적인 면이 있고 나약한 면이 있고 화가 나는 순간이 있고 질투심이 생기는 때가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생 이런 면들을 숨기고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들을 인정하는 것은 마치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융은 말합니다. 그림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림자가 당신을 지배하게 된다고요. 당신이 화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당신을 통제합니다.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나오고 당신도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화는 더 이상 당신의 주인이 아니라 당신의 도구가 됩니다. 당신은 화가 났을 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것을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알아차림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강한 감정적 반응을 보일 때 잠시 멈추고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은 정말 이 상황에 맞는 크기인가? 아니면 과거에 어떤 경험과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닐까? 예를 들어 당신이 친구가 약속 시간에 늦었다고 해서 몹시 화가 났다면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정말 10분 늦은 것이 이렇게까지 화날 일인가? 아니면 어릴 때 부모님이 늘 당신을 기다리게 하면서도 당신이 늦으면 크게 야단쳤던 기억이 떠오르는 건 아닌가? 당신은 그때 느꼈던 무시당하는 느낌, 존중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지금 다시 느끼고 있는 건 아닌가요? 두 번째는 책임지기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정말로 부적절하게 행동했다면 그것은 지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나의 감정은 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했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행동이 내 안에 무언가를 건드렸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당신은 피해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세 번째는 대화입니다. 그것도 자기 자신과의 대화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그냥 상대방에게 쏟아붓기보다는 먼저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 화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내 안에 어떤 부분이 상처받았을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까? 어쩌면 당신은 인정받고 싶었는데 인정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존중받고 싶었는데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싶었는데 거부당했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진짜 욕구를 알아차리면 당신은 그것을 더 건강한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융은 또한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억눌러 온 것 중에는 사실 아름답고 귀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릴 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아이였는데 어른들이 그것을 철없다고 현실감이 없다고 야단쳤다면 당신은 그 창의성과 자유로움을 그림자 속에 묻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자유롭게 자기 방식대로 사는 모습을 보면 당신은 묘한 질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철없이 구는 걸까? 저 사람은 현실을 모르나? 하지만 사실 당신이 정말로 느끼는 것은 부러움입니다. 당신도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한 슬픔입니다. 그림자를 통합한다는 것은 이렇게 잃어버렸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는 것이기도 합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화를 인정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이기심을 인정하면 당신은 비로소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웁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약함을 인정하면 당신은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창의성을 인정하면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융은 이것을 평생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그림자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통합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점점 더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모두 가진 인간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신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화나게 할 때 그것은 사실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아직 통합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치유하지 못한 상처가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상대방만 탓한다면 당신은 똑같은 상황을 평생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항상 누군가 때문에 화내고 항상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며 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당신은 진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당신은 그것이 그 사람의 그림자이고 그 사람의 상처임을 알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에 말려들지 않고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비난해도 당신은 그것이 타당한 비판인지 아니면 상대방의 투사인지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타당한 비판이라면 받아들이고 투사라면 흘려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융의 심리학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과거의 상처에 영원히 갇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생 피하고 싶었던 것들을 정면으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견디고 나면 당신은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화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선생님임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슬픔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슬픔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 뒤에는 늘 소중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림자 작업은 또한 우리의 관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선과 악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빛과 그림자를 가지고 있으며 모두가 자신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런 이해는 우리를 더 자비롭고 너그러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에게 짜증을 낸다고 해봅시다. 그림자 작업을 하기 전이라면 당신은 바로 방어적이 되거나 맞받아 싸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을 한 후라면 당신은 잠시 멈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까? 저 사람의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못한 걸까? 저 사람의 어떤 상처가 건드려진 걸까? 그리고 당신은 공격하는 대신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면서도 당신의 경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관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끝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을 하면 당신은 그런 결정을 더 명확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노나 원망에서가 아니라 명료함과 자기 존중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을 악마화하지 않으면서도 당신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융은 또한 우리가 그림자를 통합하면 더 창의적이고 생동감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 속에는 우리의 원초적인 에너지, 우리의 본능, 우리의 생명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림자를 억누르면 우리는 그 에너지도 함께 억누르게 됩니다. 우리는 안전하고 통제된 삶을 살지만 동시에 활력이 없고 지루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림자를 인정하고 통합하면 그 에너지가 건강한 방식으로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억눌러온 분노를 인정하면 그 분노의 에너지를 정의를 위해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욕망을 인정하면 그 욕망의 에너지를 당신의 꿈을 추구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억눌러온 슬픔을 인정하면 그 슬픔의 깊이가 당신을 더 공감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적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단지 아직 통합되지 않은 당신의 일부일 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그림자 작업은 특히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독 많은 것을 참고 억누르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족을 위해 우리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조화를 위해 우리의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우리는 체면을 위해 우리의 진심을 숨겼습니다. 그렇게 쌓인 그림자는 어느 순간 폭발하거나 아니면 우울이나 무기력으로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이기적으로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대로 돌볼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더 잘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인정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림자 작업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은 경계 설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면 안 된다고 배우면서 동시에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선을 넘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가 부당하게 대해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화는 사실 우리의 경계가 침범당했다는 신호입니다. 건강한 화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건 옳지 않아.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이건 바뀌어야 해라고요. 그림자 작업을 통해 우리는 화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것을 건설적으로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는 화를 폭발시키지도 않고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화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바탕으로 명확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경계를 표현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우리 자신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행동은 내게 불편함을 준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해주기를 바란다고요. 융은 개성화의 과정을 한 알의 씨앗이 큰 나무로 자라나는 것에 비유했습니다. 씨앗 안에는 이미 나무가 될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이 실현되려면 씨앗은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 없이는 성장도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모든 가능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현하려면 우리는 우리를 가두고 있던 껍질, 즉 우리가 스스로에게 부과한 제한들을 깨고 나와야 합니다. 그 껍질 중 하나가 바로 완벽해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착해야 하고 항상 강해야 하고 항상 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작업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당신은 때로 약하고 때로 틀리고 때로 이기적일 수 있다고. 그것이 당신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않는다고 말이죠. 오히려 그런 면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더 진실한 사람이 되고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고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림자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림자를 발견할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아, 나는 이렇게 나쁜 사람이었구나. 나는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판단하지 말고 그냥 바라보라고요. 당신의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일부라고. 그것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자기 연민은 자기 연민과 다릅니다. 자기 연민은 나는 불쌍해, 나는 피해자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연민은 나는 인간이고 인간은 불완전하며 그것은 괜찮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 연민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대하듯 하리 우리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 우리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화를 냈다면 그 후에 자신을 비난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화가 났구나. 내 안에 무언가가 상처받았구나. 그것은 괜찮아. 나는 인간이니까. 그리고 그 경험에서 배우세요. 다음번에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하지만 절대로 자신을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지는 마세요. 당신은 배우고 성장하는 중인 사람일 뿐입니다. 이렇게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자비로울 때 당신은 다른 사람에게도 자비로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일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불완전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그림자를 사랑할 때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림자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완벽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당신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을 다르게 바라보세요. 그들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선생님입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를 보여주고 아직 통합되지 않은 그림자를 일깨워주고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들의 행동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로 부적절하고 부당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반응은 항상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이해하고 다루는 것도 당신의 책임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부적절하게 행동할 것이고 계속 당신을 실망시킬 것이고 계속 당신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피해자로 남을지 아니면 배우는 사람이 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분노에 갇힐지 아니면 이해로 나아갈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융의 그림자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 우리 감정의 주인이 되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을 성장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화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당신 안에 이미 있던 것을 건드릴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건드려질 때마다 당신은 더 깊이 당신 자신을 알아갈 기회를 얻습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부터 당신을 화나게 하는 모든 것에 감사하세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성장할 여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당신 자신의 일부가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아직 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 자신으로 머물 수 있는 자유, 모든 경험을 배움으로 바꿀 수 있는 자유를 말입니다. 이것이 융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합니다. 단지 그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신의 빛과 그림자, 강함과 약함, 지혜와 어리석음, 모든 것이 모여서 당신이라는 독특하고 소중한 존재를 만듭니다.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진짜 당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는 것, 그것이 융이 말한 개성화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